아직 시작도 안 한 사람들만 하는 공통적인 핑계가 있습니다. 부업하다가 회사에 걸릴까봐 걱정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뜻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평범한 개인 한 명이 밖에서 돈을 조금 더 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추적할 만큼 한가한 조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 그런 회사가 있다면 그곳이 비정상적인 조직입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부업을 하다가 걸리는 리스크가 아닙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그 월급에만 목을 매달고 있는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회사에서 부업하는 것이 걸릴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남이 주는 돈에 묶여서 내 시간을 팔아야 하는 현실이 더 무서워야 정상입니다. 현재 자신의 위치를 냉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전문직이나 상위권 대기업을 다니며 고액의 연봉을 받는 분들이라면 굳이 잠을 줄여가며 부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현업에 충실하시면서 번 돈의 일부를 꾸준히 투자만 하셔도 충분히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이상한 곳에 돈을 날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평범한 월급을 받는 분들입니다. 월급에서 고정비 빼고 생활비 쓰고 남는 아주 작은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살아남고 유의미한 결과를 내려면 결국 판돈 자체를 키워야 합니다. 부자들처럼 굴러가는 눈덩이를 만들려면 부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당장 다른 거 다 하기가 힘든 여건이라면 최소한 블로그나 글쓰기 혹은 본인의 경험을 파는 일이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걸릴 걱정할 시간에 회사에서 신경 쓸 만큼 내 수익을 키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판돈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판돈을 어디에 올려두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우량 기업 500개를 모아둔 지수에 투자합니다. 정말 훌륭하고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달 30만원, 50만원씩 모아서 1년에 수익률 8%에서 10%를 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돈으로 강남은커녕 서울 변두리 집 한 채 살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집 한 채 사면 끝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본이 적은 우리가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에 도달하기에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급함과 남들과 비교하는 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하게 모아가고는 싶고 동시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급지 아파트도 사고 싶은 마음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다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당장 월급쟁이를 그만두고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수십억을 한 번에 벌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야를 더 넓히고 자본주의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손에 쥐어야 합니다. 바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압축해줄 수 있는 QLD TQQQ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결국 기술입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기술주 100개를 모아둔 QQQ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가장 확실한 성장 엔진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시드머니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때 평범한 월급쟁이가 자본가들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가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QQQ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QLD 그리고 3배로 추종하는 TQQQ는 단순한 도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가 시간을 돈으로 사는 기술입니다. 변동성이 크다고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씩 오르내리는 계좌를 보면 심장이 떨린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 계좌가 반토막 나는 것보다 10년, 20년 뒤에도 여전히 돈에 찌들려 사는 삶이 저는 1000배 만배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는 야수의 심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이성과 인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본이 적을수록 QQQ를 든든한 방패로 삼고 QLD TQQQ를 창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 달에 140만원이나 어떻게 투자하나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상태라면 지금 당장 투자를 멈추셔야 합니다. 이것은 투자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투자는 반드시 내 삶을 위협하지 않는 잉여 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부모님 병원비가 매달 크게 나가거나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하거나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 때문에 빚이 쌓이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주식창을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생존 모드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존 모드에서 QLD, TQQQ 같은 변동성 높은 자산에 투자하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잃으면서 여러분의 멘탈과 영혼까지 모두 파괴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간은 반드시 성급하고 멍청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투자를 생각하기 전에 일단 무조건 수입부터 늘려야 합니다. 몸을 갈아 넣어서라도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잉여 자금을 만들어내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생존 모드를 벗어나 잉여 자금을 만들고 QQQ, QLD, TQQQ로 거대한 복리 엔진을 돌리기 시작했다면 이제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주거에 대한 잘못된 환상입니다. 전세와 월세 중 무엇이 좋냐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리 엔진을 돌려야 하는 우리에게는 대부분 월세가 정답입니다. 전세로 사는 분들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대출 지원 등을 받아 이자를 싸게 내며 돈을 아끼는 분들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주 완벽합니다. 월세 부담을 줄여서 남는 돈을 투자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 남는 돈은 절대 투자 계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을 내고 1년에 2번 해외여행을 가고 오마카세를 먹으며 내 생활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결과는 항상 똑같이 제자리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수억 원의 목돈을 깔고 앉아서 번듯한 아파트 전세에 사는 분들입니다. 신혼부부들이 남들의 시선 때문에 이 길을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이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소중한 자산의 팔다리를 묶어두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나 서울 신축 아파트 산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이 단 1원도 일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 계좌에 찍히는 돈보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했는데 월세 산다고 하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이상한 프레임이 씌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패한 인생은 남들 눈치 보느라 자산도 없고 현금 흐름도 없이 나이만 먹어가는 상태입니다. 결혼해서 허름한 빌라에 월세 살면서 남는 돈으로 매달 QQQ, QLD, TQQQ를 미친듯이 모아가는 사람과 전세에 전 재산 다 털어넣고 은행 이자만 갚으며 현금 흐름이 제로인 사람 중 10년 뒤에 누가 벤츠를 타고 강남에 집을 살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에 묶인 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무조건 가치가 하락하는 마이너스 자산입니다. 최근에 30대 중반 직장인분의 사연을 보았습니다. 현재 주식 비중 80%로 금융 자산 3억 3천만 원을 모았는데 이제 사택을 나가야 해서 주식을 팔고 대출을 껴서 집을 살지 아니면 주식을 유지하며 월세를 살지 고민하시더군요. 30대 중반에 3억이라는 큰 돈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리셨을지 눈에 선합니다. 이 사연은 내 집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인간의 본능과 내 거대한 복리 엔진을 멈추고 싶지 않다는 이성 사이의 처절한 갈등입니다. 오늘 제가 이 고민을 숫자의 관점에서 아주 잔인할 정도로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집을 사면 자산이 안전해진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기회비용을 철저하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아끼고 투자해서 4억을 마련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돈을 깨서 대출을 받고 집을 사는 순간 여러분이 10년 동안 공들여 만든 4억짜리 복리 엔진은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납니다. 전 재산이 콘크리트 벽돌에 영원히 묶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집값은 오를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집은 여러분의 주머니에 매달단 돈 10원도 넣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출 이자, 관리비, 취등록세, 재산세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피 같은 돈을 계속해서 빼앗아갑니다. 자산 형성기에는 내 돈이나 대신 밤낮 없이 일하게 만들어야지 돈을 시멘트 속에 가두고 잠들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이 월세를 가장 아까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허공에 날아가는 매몰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월세는 내 복리 엔진을 지키기 위해 지불하는 아주 저렴한 안전장치 비용입니다. 3억 3천만 원을 주식시장에 그대로 두고 QQQ와 QLD에 적절히 배분하여 연평균 15%의 수익률로 굴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복리의 마법이 시작되면 1년에 수천만 원의 자산이 스스로 증식합니다. 한 달에 100만원, 150만원씩 월세를 낸다고 해도 굴러가는 눈덩이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자산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불어납니다. 그러나 주식을 팔아 집을 사는 순간 이 거대한 눈덩이는 그 즉시 녹아버립니다. 진짜 부자는 당장 나가는 지출의 액수만 보지 않습니다. 그 지출이 내 자산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철저하게 따집니다. 자산이 10억, 20억, 30억이 되어서 한 달에 나가는 주거비가 내 자산 성장 속도에 아무런 흠집도 내지 못할 때까지는 복리 엔진을 목숨처럼 사수하셔야 합니다.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사는 집은 나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투자재가 아니라 내가 비용을 지불하며 사용하는 거대한 소비재일 뿐입니다. 지금은 애써 모은 주식을 팔아서
무거운 돌덩이를 짊어질 때가 아닙니다. 최대한 거주 비용을 낮추고 체면을 버리고 그 3억을 10억으로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셔야 합니다. 3억이 10억이 되는 시간은 가속도가 붙어서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다 팔고 집을 산 뒤에 텅 빈 계좌로 처음부터 다시 1억을 모으는 과정은 뼈를 깎는 고통일 겁니다. 남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 평생 그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게 될 뿐입니다.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서 남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부를 쥐고 싶다면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숫자를 믿으셔야 합니다. 핑계를 대고 멈춰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생존 모드를 벗어나 잉여 자금을 만들고 QQQQLD TQQQ로 나만의 거대한 엔진을 구축하십시오. 그리고 그 엔진이 멈추지 않도록 무의미한 소비와 잘못된 주거 선택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평범한 사람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